9월 20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제 강연이 10시 반쯤 돼서 끝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회원분들인데요. 이 방송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뉴스 브리핑 회원들이 낸 일종의 회비로서 운영이 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뉴스 브리핑 회원 모임이요. 세무서에 신고도 되어 있고 지방세도 내면서 운영합니다. 어떻게 이 방송을 운영하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문하지 마세요. 사람 봐가면서 하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 뭐라 그러든 눈 하나 깜빡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리고요, 정력이 남으신 분들은 그 힘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공격하는 데 쓰기 바랍니다. 왜 힘을 엉뚱한 데 낭비합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잘난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요. 제일 센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힘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뭐 5.18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방송에서 2014년 5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근 한 10번에 걸쳐서 방송에 나가서 5.18에 대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5.18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한쪽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장까지도 전부 확인을 해야 된다. 당사자들이 살았을 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TV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요, 얼마 전에 프레시안이라는 데서요,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권이 10년을 집권하고 이번이 세 번째 집권인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정반대의 시각에서 극우적 시각에서 광주 사태를 바라보며 북한군이 개입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저런 걸 다 조사해서 이번에는 있는 대로 마무리하고 그것이 조사가 안 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면 불명예라도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매번 이럴 거냐. 조금 있으면 관련된 부분이 다 사망할 거 아니냐. 그때는 규명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는 끝내야지라고 말을 했다고 좌파 매체들이 이미 날조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하나의 합리적인 반론으로 황장수가 취급하면서 양쪽 의견이 충돌하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젠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쯤 말했으면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한테 뭘 더 바랍니까? 제가 그 어떤 분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말을 할 수 있지요. 내가 그 사람 주장에 100% 다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요. 정신 좀 차리세요. 보수 진영의 일부가 주장하는 걸 제가 100% 다 맞다고 항상 동의를 해야 맞는 겁니까? 내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보수 꼬라지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허구한 종북 척결이나 이야기하면서 단일한 말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벌이나 빨고요. 심지어 5.18 때 51만 발이 발사됐다라고 한참 또 떠들어대길래 그만큼 시민들을 많이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51만 발만 쐈겠냐. 훨씬 더 쐈지. 아니 전남 도청에서 밤새도록 총격전이 쌍방간에 있었는데 그것만 쐈겠냐. 그날 총격전으로 죽은 사람도 수십 명일 거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어떤 놈이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51만 발 쐈다고 황양수 저놈한테 집중 사격을 했으면 좋겠네. 밥 처먹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놈은 저 양반 군대 갔다 왔나요? 군대 갔다 왔지. 병장으로 31개월 했다. 왜? 자, 그리고 저보고 경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자, 그분 넣으세요. 저하고 경제 문제 토론하고요. 경제학 원론 시험 한번 칩시다.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댓글을 달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민주주의 훈련입니다. 진짜 노빠 문빠를 미워한다면서요. 이쪽도 댓글 다는 모양 보면 노빠 문빠 못지않고 노빠 문빠는 우주를 헤매고 있어요. 전부 인간이 됩시다. 괴물은 되지 않더라도요. 트럼프가 어제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설을 이어받아서 또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죠. 트럼프는 미국이 위협을 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켓맨 김정은은 자살 임무 수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남 암살을 거론하며 유엔이 방관자가 되면 악마가 승리할 것이다. 북한은 타락한 정권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인 대응을 할 거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북한의 범죄 상황, 자기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고문하고 미국인을 역류시켜서 고문해서 죽게 만들게 하고 또 김정은이 이복형을 죽이고 그리고 13살 난 일본 소녀를 납치한 일까지도 거론하면서 유엔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가 된다면 악마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은 이 멈추지 않는 핵개발 욕심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엔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가 같이 제재를 한 데 감사하지만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고 북한 정권이 테러를 지원하며 다른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어제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북핵 중재 노력에 적극 호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는 데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을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무슨 관전자입니까? 제3국입니까? 북한의 핵은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묵시적으로 핵을 방관하고 북한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앞장을 서서 중국과 러시아 대신에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최우선이죠. 그 이해관계는 무엇이냐?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축출하는 부분을 북한이 깃발을 들고 중국과 러시아가 묵시적인 방관과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방해하고 북한을 편들고 있는 이유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부분이거나 미국을 협박해서 뭘 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피곤해져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남한에서 미군 철수를 이 핵과 미사일의 한마디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건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의 이 극동 러시아의 변방에 남한에 미군이 있고 각종 미군의 화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바로 옆에 미군이 있고 미군의 화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불편하면서 북한과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북핵과 미사일의 초점은 주한미군 철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는 남한을 북한, 러시아, 중국이 원하는 행태로 흡수하겠다, 바꾸겠다 라는 게 목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라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권한적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장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유엔을 사실상 움직이는 미국의 심장 뉴욕에 가서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기 전에 미국과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이때 왜 하냐는 겁니다. 이 말을 할 타이밍은 많을 건데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유엔 연설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당부한 중재가 남북한의 대화일지 국제사회 차원의 대화일지 미국과 북한의 대화일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런 의미의 중재 노력을 원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엔 차원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냐 하니까 시간이 짧아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살려서 꿋꿋하게 21일 날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요. 결국은 이 스타트하는 호스트로서의 연설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그야말로 이 파괴와 그리고 북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가서 또 김을 그 자리에 서서 제대로 빼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는 한국이 거의 고립이 될 거다. 배제될 거라는 것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을 보상으로 제공했지만 북한은 과거의 약속을 다 무시했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소용이 없다. 이제 북한과의 대화는 막다른 골목이다.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를 2차례 가서 문 대통령한테 자문을 했던 반기문 사무총장조차도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카드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가용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요. 얼마 전에 해방 이후에 최대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불러서 밥 먹고는 말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남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의 칼럼을 보면요.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싶다. 일본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 일본의 한반도는 타국일 뿐이다.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 손을 떼는 것이다. 한국이 주도권 주장을 할수록 고립이 될 것이다. 북한하고 중국 앞에 한국만 남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서울 위험 없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EMP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EMP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자기파로 북한의 모든 군사적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것과 동시에 선제 장사정포나 방사포 타격이 가해져야 될 건데요. 어떤 경우든 서울에 대한 위험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위험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각종 해상에는 미국과 일본이 한 팀이 돼서 훈련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이 되어서 각각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서로 몸을 풀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인 대피 작전을 갖다가 기획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한국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27만 명에 이르는 한국에 있는 미국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작전 실무 책임자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한국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만약의 경우에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소개를 시켜서 일본으로 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이는데요. 엘리자베스 코트레이라고 부르는 국방부의 계획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을 왔다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당장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데요. 결국은 한국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전쟁 반대 평화 대화를 외치면 미국의 결말은요. 전쟁 선택하는 부분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로 갈 건데 그때 미국은 그렇게 하는 미국의 이유로서 한국의 모든 것을 전가할 겁니다. 한국이 저렇게 전쟁이 안 된다, 평화다, 대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북한을 쳤을 때 벌어지는 모든 비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과연 한국이 우리 편이 되어서 같이 작전을 할 것인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 옵션을 하겠느냐. 그래서 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문재인 정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럼 문 정권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희희낙낙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 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 타도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침묵하면요. 북한 밑에서 살아야 되겠죠.